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탐구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문재경 선생이고요. 이 자리에서 어머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달이죠. 작년 11월에 이제 수능을 마치고 설명회를 했었는데, 설명회 마치고 이제 저희 반에 수강생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이제 우리 친구들의 어머님들께 상담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상담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땡땡땡 학생 어머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그랬더니 문재경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바로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설명회 때 선생님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설명회 내용은 잘 들으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소리만 기억이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어머님들께서 제 목소리에는 조금만 홀려주시고 오늘은 설명의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성격입니다. 이 실리주의라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다 아실 텐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저는 무엇이든 다 시도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어떠한 투자를 했든지 간에 그걸 과감하게 접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거 혹시 아실까요? 아이들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는 하나, 똑같은 2등급, 똑같은 3등급, 똑같은 4등급끼리도 아이들이 잘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그리고 아이들이 식을 틀리는 이유, 맞추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 같은 등급일 때 같은 상황으로 이 어떤 문제를 타개한다, 해결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먹히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은 공부하는 방향 자체를 굉장히 제가 실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개념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별로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수업으로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질문으로 조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자, 어머님들, 자, 아직 답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수능은 몇 월에 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이지선다예요. 맞출 확률 50%. 자, 1번 3월, 2월, 2번 그 다음에 11월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어머님들 혹시 아시겠어요? 2번이죠. 11월이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할까요?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마치 수능이 3월인 것처럼 준비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좀 돌파를 하고 개념을 잡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질문보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마치 개념은 완성되어 있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근데 웃긴 것은 자, 지금 저희 반에도 이제 1등급 학생들이 있고 조금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같이 이제 있는데요. 1등급의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들은 개념을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등급이 낮은 아이들이 솔직히 이해는 돼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점수를 올리고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수능은 다다음 달 3월이 아니에요. 11월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장기 레이스,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길게 보고 차근차근 확실하게 다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컨텐츠 싸움으로 지금 거의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잘 가르친다, 이 선생님이 전달력이 좋다, 이 선생님이 강의력이 좋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승부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강사는 그냥 신입 강사든 오래된 강사든 밀면 밀어집니다. 지금 학원판이 그렇거든요. 마케팅에 그냥 다 노예들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컨텐츠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몇 억을 투자했다더라,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개를 뭐 이렇게 개발을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강의를 지금 강조하지 않고 아이들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문제를 파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흐름이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들을 본인들이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야 문제를 1년 내내 팔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문제를 만들고 저도 문제를 제공을 합니다. 저도 문제를 제작하고 있고 저도 컨텐츠 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자체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조금 아시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월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준비를 하죠. 3월 학평 때는 이게 분명히 이 수능이 아니거든요. 수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특징이 딱 있어요. 정해진 특징이 3월 학평은 지난해 수능에서의 복습, 그 다음 지난해 수능에서의 유사 문제를 제공한다는 것에 가장 초점이 좀 맞춰져 있거든요. 수학 과목에 한해서는. 그러면 작년 수능을 주구장창 풀어보고 그걸 유형화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 아이의 현재 개념 상태가 어떤지에 상관없이 점수는 오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3월에. 그럼 이제 아이가 확신을 해요. 부모님도 확신을 해요. 이 방법이 맞구나. 이대로 가면 1년 뒤에는 좋은 대학을 가겠구나. 좋은 점수를 받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개념 정리 안 했죠.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수가 좀 떨어져요. 그럼 아이가 내가 문제 푸는 양이 부족한가 보다. 문제를 좀 더 풀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문제 푸는 양을 늘려요. 좀 더 떨어져요. 그럼 문제풀이 양을 더 늘려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수학에 투입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푸는 양이 더 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과목을 포기하고 수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능은 솔직히 수학만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뭐가 있죠? 수시를 지원합니다. 난 정시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에 올인을 하죠. 몰빵을 해서 수시를 딱 지원을 해요. 붙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들 이제 겪어보시면 아세요. 이게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이때 갔을 때. 아이들이 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시만 붙으면 돼. 혹은 수시에 붙었으니까 최저만 맞추면 돼.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일단 1년의 커리가 무너지는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겪은 아이들이 재수를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처음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반에서의 이제 흐름을 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3월, 4월까지는 초반에는 저희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1년 동안 이제 제가 11월 달에 설명했을 때 혹시 오셨던 분이 계셨다면 저희 반은 지금 수원수투를 2월이잖아요, 지금. 수원수투를 아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수학만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반 아이들이 지금 수원수투를 안 듣고 공통수학만 공부를 했는데 테스트에서 제가 수원수투 문제를 내거든요. 애들이 준킬러 문제를 맞춰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애들은 의외로 수원수투보다 공통수학의 구멍이 더 많이 나 있는 겁니다. 그걸 메꿔주니까 아이들이 준킬러 킬러 문제에서 나오는 수상수화의 고난이도 문제를 해석을 즉각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와중에도 문제를 맞추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좀 관점을 던져드리고 싶은 것이 공통수학을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대단히 비중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은 계속 살려나갈 예정이고요. 자, 이게 지금 그 수원수투 수업에서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했었던 제가 해설했던 영상인데요. 이거는 저희 목동 미래탐구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거 해설한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목동 미래탐구를 들어가시면 제가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영상이 제일 많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게 나오는 소름 돋고 설레는 순간. 그런데 뭐죠? 2번 수능이에요. 2024 수능 19번 문제였거든요. 준킬러였습니다. 정답률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제외하면 전부 다 공통수학 문제였어요. 그런 느낌이어서 아이들이 이걸 맞추더라고요. 이게 정답률이 높지 않은 문제를 4등급, 5등급인 아이들이 맞추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도 하면서도 계속 확신을 가졌던 부분인데 공통수학부터 하는 게 100% 맞다라는 확신을 또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이 방땡땡 학생에 대한 그래서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이제 졸업했던 친구인데 저와 이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한 학생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 친구가 이제 재작년이죠.
2024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2 수능 조기 개강을 했을 때 들어왔을 당시에 2등급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수능을 마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설명회 당시에 1등급은 일단 맞춘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게 그래도 정답률 1.5%에 22번 문항을 맞춰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알고 봤더니 22번 하나만 채점하고 맞았다 이러고 그냥 1등급이겠거니 하고 연락을 줬던 거예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국 상위 1% 나왔어요. 2등급이 상위 1%가 됐다는 겁니다. 제 수업을 따라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적표가 있거든요. 성적표를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을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만 좀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1등급인 아이들 그렇게 뭐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반에 지금 1등급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저희 반 아이들을 1등급으로 만드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1등급인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이 제껴서 1등급을 만들어주는 것에 저는 굉장한 희열과 쾌감을 느끼면서 수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던지는 화두예요. 지금의 수능에서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의 차이를 인간은 구분하지 못하는 뇌를 가졌다고 해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된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사례를 좀 던져보고 싶어요. 가스레인지 혹시 집에서 많이들 쓰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가끔 아이들 이제 먹을 거 해주거나 이럴 때 요리를 좀 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스레인지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치치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큰일 났다. 무슨 일이지? 가스관 확인하고 뭐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전기는 들어오나 뭐 확인하고 다 확인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혹시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가스레인지에 건전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몰랐던 겁니다, 이걸. 근데 저는 지금까지 가스레인지에 대해서 잘 켜지고 내가 불을 잘 쓰니 가스레인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불을 켤 줄 아니까 나는 가스레인지를 잘 알아. 나는 수원, 수투의 지수함수가 뭔지, 로그함수가 뭔지, 삼각함수가 뭔지를 아니까 나는 수원, 수투는 잘 되어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수원, 수투보다 공통수학에서 더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의 수능 범위는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자, 이게 아이들이 요 과목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중등과정 공통수학은 그러니까 매우 익숙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솔직히 죽은 말로 지겨워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봐서. 내신도 받겠다. 수능도 모의고사도 계속 보고 있겠다. 지겹죠? 수원수투 이제 미적, 기하, 확통은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나 잘 알 거예요. 저 좀 알아요. 중등도형 좀 되는 것 같아요. 공통수학은 그래도 전 잘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원수투, 미적, 기하, 확통. 여기 과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 확통은 뭐 이제 적인데,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는 뉘앙스가 아이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듣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건 내가 배워야 돼. 막 이러면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아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요. 의외로 수원수투가 가장 잘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최근에 봤으니까. 아이들의 망각 속도는 천재적입니다, 어머님들. 이게 정말 천재예요, 천재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중등도형은 이게 노란색이 이게 안 보일까 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없어요, 거의. 중등도형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수능의 출제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2020년 전까지, 그러니까 2020학년도죠. 거기까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수능 출제 범위 자체가 미적분, 기하, 확통이었어요. 혹시 저 이렇게 위에 친구들을 이제 자제로 두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만 딱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교육 과정이 2021학년도에 바뀌죠. 그러면서 이게 비중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원수투가 비중이 크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통 유선 선택 과목보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면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변화를 좀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2024학년도, 즉 작년 6월 평가원부터 비중이 거의 1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건데, 이제 하나씩만, 한 문제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먹을 거 관련한 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계란 후라이라고 하면,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게 수원수투 미적 기본 기하 확통이었어요. 이게 이전까지, 재작년까지죠. 공통수학은 약간 곁다리, 뭐 양념 느낌?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의 수능은요. 수원수투로 시작하는데 변별 요인이 공통수학이에요. 공통수학으로 갈라요. 정답률 1.5%짜리 킬러 문제 부등식으로 갈랐어요. 수투로 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문제 구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들어가 보면요. 이런 구조죠. 공통수학으로 문제를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원C 위에 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문제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 보니까 아 이게 삼각함수였어? 아 이게 지수로그 함수였어? 이런 식으로 변별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수함수 위에 점이 있다. 부등식이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실까요, 혹시? 자, 혹시 이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2017년에 나왔던 평가원 16번 문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얘는 곡선 로그와 원의 교점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 문제풀이의 요 과정들에서 나오는 어려운 점들은 전부 다 로그 함수의 성질, 로그의 정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작년 수능 20번입니다. 정답률 14%. 킬러죠? 자, 시작을 지금 이제 3차 함수로 합니다. 여기에서의 접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는 수투예요. 좋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를 보니까 오비를 지름을 하는 원 위의 점이래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원을 찾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원에서의 성질 그리고 원에서 나타나는 내접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말고는 여기에 수투 요소는 없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제가 센 수학으로 말씀드릴까요? B스텝에 난이도 하문제 정도 되는 분량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게 수투 내용이. 그리고 나서 난이도상 C스텝 정도 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수상수화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쓰인 개념들이 이렇게 쓰입니다. 자, 저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원의 지름과 관련된 걸로 시작을 합니다. 중등도형이죠. 그리고 수원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하게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말고는 함수의 교점 구하기, 원과 원주가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여러 가지 공식들이 시험으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완전히 출제가 다르게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건 뭐다? 수원수투 선택 과목에서의 비중을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수상수화와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나올 2025 수능 특강 지금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교재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도에 나왔던 수능 특강을 구하실 수 있다면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흐름의 이상함이 감지가 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 제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모든 수업을 작년 수능 특강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의 수능에서는 문제풀이 요소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등 수상수화 내용을 가져다 쓸 필요가 없었어요. 미적분도 심화를 쓰고 합성함수도 쓰고 이계도함수 쓰고 막 여러 가지 쓰니까 그때는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출제 방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유형이 나오겠구나를 예측하는 것이 수능에서의 주된 싸움 요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이 어머님들께서 이제 조금만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본을 강조하겠다잖아요. 기본을 강조하겠다잖아요. 하위 과목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분필이 없네요. 네. 일단 자, 중등 공통수학 요소를 명확히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등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을 좀 약속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저희의 한 학생이 썼던 식을 제가 한번 그대로 써볼까 합니다, 어머님들. 혹시 로그라는 거 아세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말씀드리나요? 죄송합니다. 자, 로그에 자, 요거는 로그의 2의 3일까요? 로그의 23일까요? 23이에요? 저는 로그 2의 3을 썼는데요. 로그 2의 3인가요? 아니요, 저는 로그 23을 썼는데요. 애가 이래요, 애가 벌써. 본인이 로그 23, 그러고 나서 여기에 더하기 1을 딱 해요. 그러면 얘는, 자,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 아이를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형 로그의 10에 23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놈의 답은 로그의 230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값을 밑이 2인 로그 2의 3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i는 로그의 2의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학생이 인지를 할까요? 못 할까요? 인지를 했으면 고치지 않았을까요? 인지를 못하죠. 인지를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자,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수원수투를 100번을 봤어요. 이 부분이 교정이 안 됐어요. 점수가 오를까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본인도 왜 안 오르는지 몰라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오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표현을 약속하는 것이 중등 공통수학 아닌가요? 저 표현에 대한 약속을 배우는 부분? 그 부분이잖아요. 수원수투 이런 거 안 나와요. 수원수투에서는 자, 얘들아, 요 2라는 걸 여기 밑에 조그맣게 써야 돼. 이런 표현이 없다니까요. 그냥 밑이 2인 로그다. 이러고 끝난다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걸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진도보다 제대로 된 이해.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해라는 건 저는 약속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쓰고 제대로 식을 정확하게 써서 누가 봐도 구별이 되게끔 식을 쓰는 것. 그 제가 일부러 아이들 지금 제가 이제 클리닉을 여기 강의실에서 하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제가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한 명당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들 풀이한 거랑 전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애매하다 싶은 건 제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을 해요. 그 애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할 때까지 설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제의 완성보다 올바른 풀이. 자, 이거는 사실 이제 고3 어머니들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과제가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일단 주고 봐요, 문제를. 막 뭐 일주일에 막 300~400문제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300~400문제를 물론 극상위 지금 당장 봐도 100점이 나오라 아이들은 괜찮죠. 근데 3, 4등급인 애들이 400문제를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 반은 지금 일주일에 과제가 40문제 나가거든요. 40문제를 다 못 해오거든요, 애들이. 근데 풀이를 보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져요. 아, 얘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한 30문제 풀어왔는데 그 30문제가 얘게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숙제를 해오거든요. 제가 숙제 검사를 풀이까지 다 읽어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면 볼수록 점수가 올라요. 일주일에 30문제를 푸는데 점수가 오른다고요. 그러면 과제를 완성하는데 치중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마음이 급해지죠. 그럼 그 와중에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다행인데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답을 베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좀 봤어요. 일주일에 200~300문제를 과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해온 거, 그러니까 이전에 학원에서 과제 받았던 거를 가지고 와봐라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해설지하고 풀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지우고 다시 풀려봤어요. 못 풀어요. 한 건가요? 과제 완성 중요한가요?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올바로 풀었다는 전제하에. 이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점점 놓치는 것 같아요. 올바른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인데 그냥 무턱대고 분량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극상위 아이들한테나 맞는 전략이에요. 극상위 아이들.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2등급만 돼도 지금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풀이를 선생님이 직접 봐주지 않는 수업은 이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체감을 하거든요. 저 6시부터 10시까지 정말 제가 또 목동 미래탐구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제가 아이들 클리닉 한 거를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게 막 인원수가 초반이어서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인원이 좀 돼가지고 강의실을 2개를 쓰거든요. 제가 정말 1초도 안 쉬고 계속 문제를 봐요. 1초도 안 쉬고 아이들 문제를 계속 보고 아이들 풀이를 계속 보거든요. 근데 제가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이거를. 아이들의 손풀이를 봤을 때 이거를 아이들한테 첨삭을 해주고 야, 이걸 이렇게 교정해야 너 점수 오른다. 이 부분 때문에 너 틀리는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애가 그걸 알고 딱 듣고 깜짝 놀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진짜 저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딱 나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느 날 그냥 클리닉 했던 날에 이제 영상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명 한 명의 풀이를 다 봐주고 학생들의 교재에 대한 필기를 다 검사를 하고요. 풀이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다 확인합니다.
풀이에서 개념적으로 5개념이 있는 거, 잘못 푼 거, 식 잘못 쓴 거, 식 정확하게 안 쓴 거, 규격에 맞지 않게 쓴 거 전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치고 자리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이 학기 초반에 했었을 때 6시부터 제가 클리닉을 이제 10시까지를 잡았는데 제가 11시 전에 클리닉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애들이 봐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한 2주 됐나요? 한 9시면은 클리닉이 다 이제 완료가 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식이 정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만에. 그래서 애들이 식을 제대로 쓰니까 풀이가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올해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클리닉을 이렇게 뭐 몸이 아파서 못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장 클리닉 다른 학원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또 이제 걷어요. 과제를 걷어서 이건 제가 또 집에 가서 아이들을 풀이를 다 읽어보고 고쳐야 될 부분 다 적어주고 표지에다가 제가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이런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다 적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차 수업에서 아이들하고 쉬는 시간에 또 가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다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아이들의 필기를 검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잘 써가지고 제가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죠? 너무 예쁜 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필기를 완전히 형광펜까지 다 자기가 칠해가지고 꼼꼼하게 필기를 해옵니다.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좀 잘 써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번 검사를 하니까 애들이 그냥 루틴이 됐어요. 이런 검사를 받는다라는 거 그냥 알아서 다 해오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숙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클리닉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지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숙제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는 한 친구에 대한 사례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올해 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어요. 1월 1일이죠. 2024년. 2번부터 틀렸어요. 2번부터 과제물. 2번이면 이제 수능으로 치면 뭐 2번, 3번 문제 막 이런 거거든요. 그걸 틀리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얘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이 친구가.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상담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막 수업에서 중간에 막 탈주도 하고 집에서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아주 그냥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해야겠다 결심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질문도 보내고 영상 보다가 영상 복습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여기서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은 제가 다시 또 저도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다 또 답을 보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반을 이게 지금 한 명 카톡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제 수강생 애들을 다 이렇게 띄워서 어머님들 보여드리면 어머님들 집에 못 가세요. 저랑 밤새셔야 돼요. 이 정도의 카톡을 제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얘가 2월 달이 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할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처음 들어왔을 때 7등급이었습니다. 7등급. 7등급인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7등급이 증명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가 증명을 한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증명을 해보고 이거 풀이한 거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달래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변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저랑 카톡한 게 아니고요. 그 방금 앞에 하셨던 우리 문동훈 선생님과 카톡을 하는 중에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카톡을 하셨대요. 수학이 재밌대요. 7등급이 수학 재밌어 하는 거 보셨나요, 어머님들? 변했습니다. 제가 올해 말에 제가 또 한번 기적을 또 일으켜 볼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지까지 중에 역대껏 제일 최고였던 게 8등급인 학생을 2등급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친구, 제가 얘한테도 얘기했어요. 너 1등급 아니면 2등급만 나온다. 무조건 만든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무조건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이 친구가 그거에 호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어서 여기 게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원 수투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수원을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로그 함수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원이죠. 자, 지금 들어오면 수원은 진도가 얼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수상 내용이랑 다 요 안에 담아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상 수어를 완벽하게 만들면서 계속 갈 예정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능 기출과 그다음에 수능 특강을 계속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산 확률 분포 이제 통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의외로 진도가 저희 반은 좀 느립니다. 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하거든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하면 확통이 의외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가려고 하면 의외로 확통도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진도다.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적분법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분법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적분은 일요일 날 1시 반에서 5시 반에 수업을 하게 되고요. 확통은 토요일 날 1시 반에서 5시 반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강제입니다. 클리닉은 무조건 전원 의무 참석이고요. 무조건 클리닉 와서 제 얼굴 보고 가야 됩니다.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은. 제가 그걸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사유나 뭐 아프거나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제가 그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챙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학원 업계가 유명해서 유명하다 전략이 가장 잘 먹히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정도는 정말 전공법으로 아이들 성적 올린 것만으로 조금 성공을 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조금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선생으로 남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